자, 20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인트로 음악을 좀 신나는 걸 해야 되겠다. 오늘 청소 선생님 오셨네요. 오늘 풍수방송 이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온라인상에서 그 풍수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그건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도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풍수가, 묘지풍수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도시풍수나 부동산적 풍수, 요런 쪽이 이제 써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도시풍수 위주의, 이제 풍수 보는 관법이라든가, 풍수 지리를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물론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 풍수지리 안다고는 하는데, 제가 자부할 만큼 제가 풍수 공부가 많이 됐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도시풍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그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봐서 장사 되겠나, 안 되겠나. 사무실, 성공하겠나, 안 되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모양.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그냥 도시에서 자청용 500호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도시풍수에 관한 그런 이론이 있으신데, 여기 또 풍수지리 또 공부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도 같은데, 글쎄 또 제가 너무 또 주책을 떠는 건 아닐까, 이런 좀 고심도 좀 듭니다만. 반갑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님. 불교TV 장 교수님 거 방송 시청하셨어요? 어차피 제 논리도 장 교수님 논리예요. 장 교수님 논리 불교TV에서 많이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텐데, 잘 모르세요? 많이 그래도 장 교수님이 불교TV에서 오픈을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들을.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그거를 보고 이제 뭐가 중요한 얘기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거를 이제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합니다. 막상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도시풍수 보는 이론이요. 도시풍수 보는 이론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형기를 중심으로 이제 봅니다. 형기풍수죠. 형기풍수. 도시에서, 그러니까 형기풍수라는 게 이 형체를 말하는 거죠. 형기인데, 글씨가 이렇게 안 써있지? 마우스에 때가 묻었나? 이 형기라는 게 이제 어떤
그 형체를 보고 그 길을 미루어서 이제 짐작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풍수 모든 게 이제 풍수 논리 풍수 논리가 예 감사합니다 덕건어이님. 그 풍수 논리라는 것 자체가요 뭐든지 다 어떤 우리가 뭐 무슨 풍수가 있는데 그 이론이 다 섞어져서 결과적으로 잘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도시풍수를 보더라도 사실 이 현기적인 그 이론과 논리가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현기적인 논리가. 그러니까 현기적인 논리에다가 이기적인 이기풍수가 이제 더해져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다요. 이기풍수라는 것은 이기죠. 그러니까 형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외모죠. 외모 생긴 거 그렇죠. 우리 딱 얼굴 보면은 왜 관상이 어떻네, 얼굴 딱 보니까 저건 도둑놈 상이네, 에? 딱 보니까 저거 귀상이 흐른다, 뭐 이런 거 이제 느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산의 생김새라든가 그 지형의 생김새, 그 물의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따지는 게 형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운이에요. 기운. 말 그대로 기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어떤 정신의 해상이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 이게 천간이에요. 천간. 팔자로 치면. 네, 천간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형기는 이제 정신이니까 육체죠. 육체고 지지란 말이에요. 지지. 네. 지지 딱 요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음양이죠. 음양이 믹스가 딱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하지. 생긴 건 번듯하게 생겼는데, 에?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좋아요? 아닐 거 아닙니까? 처음에 봤을 땐 딱 내 스타일이었는데 대화해보니까 아니더라면 뭐 이기가 안 맞는 거죠. 정신. 모든 것은 만물은 다 이 두 가지의 조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풍수적으로 보면 이제 형기파가 있고 또 이기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기를 중시하는 파, 이기를 중시하는 파,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긴 했는데,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견해에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이기파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몸뚱이만 중요하냐, 아니면 정신도 이제, 그럼 그러니까 정신만 중요하냐, 그럼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몸과 육체와 몸이 어떻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죠. 그렇죠. 마음을 곱게 쓰면 얼굴도 고와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 속에 흐르는 기가 순하면 외부적으로 생겨먹은 산의 형체도 어떻게 됩니까? 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또 괴로운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 생긴 것도 인상도 구부러지고 막 빛깔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풍수, 그러니까 현기풍수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풍수 논리 자체가 현기풍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시고, 이제 뭐 그 산의 형체, 무슨 뭐 산이 뭐 무슨 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목산이다, 화산이다, 금산이다, 토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무슨 매와 무슨 형 막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형, 무슨 뭐, 문필봉. 뭐, 산에다 이제 이름 붙이잖아요? 그리고 뭐, 산의 모양을 보고 저거는 뭐, 소같이 생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가 앉아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뭐, 우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의 생김새를 보고, 그런 어떤 풍수적인 어떤 논리를 펼쳐나가는 게 이제 현기풍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라는 얘기 자체가, 현기풍수에서 나온 거죠. 현기풍수에서. 근데 이제 이기풍수는 우리가 예전에 뭐 지리신법 같은 거 이런 논리는 그게 이제 뭐 지리신법이 맞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혈자리에서 내가 앉아있는 터 자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해를 보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용 뒤에 산맥이 살아있는 용인지 죽어있는 용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관찰하는 기법이 이제까지의 이기풍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론자하고 현기론자하고 맨날 싸움이 많이 붙었죠. 네, 싸움이. 근데 이제 현기가 됐건 이기가 됐건 중요한 것은 그 논리를 가지고 도시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면 예, 설명이 안 되더라요. 현기가 되건 이기가 되건.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기 이론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대만에서 이제 우리 장태상 교수님이 갖고 들어온 이론이 현공풍수가 있죠. 현공풍수가. 예. 현공풍수 아시죠? 현공이죠. 예. 그러니까 현공의 이론이 있는데 현공의 이론은 이제 이게 뭡니까 하도낙서 낙서 구궁수를 가지고 기운의 변화를 측정해서 그것을 풍수에다가 적용한 논리가 현공풍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구성학을 좀 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사과를 따먹자님. 사과 농사 지시나봐요? 제가 혹시 구성학 하신 건 아세요? 그러니까 구성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현공풍수 좀 이해하시기가 좋고요. 구성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구성학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니까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구성학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풀페리님 아시고. 구성학이 지금 논제하고 좀 맞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하얀빌리지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구성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도낙서에서 원래 나오거든요. 하도낙서. 하도낙서까지 들어가면 오늘 머리가 아프겠죠. 안 되지. 근데 아무튼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 5 6 7 8 9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기운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의 운동 법칙하고도 똑같거든요. 자기의 우리 물리학 할 때 자기 알죠? 예. 자기의 운동 법칙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지그재그 이렇게 움직이죠. 예.
그래서 그 기운도 이런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모르면 도시풍수 죽어도 못 보면,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구성학을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그 장 교수님 거 그 현공풍수 이론을 그냥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왜? 기존에 그 구성학 논리가 있었으니까. 한때는 제가 좀 구성학적으로 좀 많이 좀 알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구성학 안 하는데, 그걸 제가 풍수에다 써먹을지는 몰랐죠. 예. 아무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다 빠졌는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자축인묘 이게 붙어있죠, 사실은. 예, 자축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붙었죠. 예, 그니까 이제 벌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축가, 지지에서 축가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패철에서는 여기 이제 간이 들어갑니다. 이제 간이 들어가는데, 간 빼놓고 이제 그냥 우리가 12지지로만 따졌을 때는 축인이죠. 근데 이제 풍수에선 여기를 이제, 여기가 동북간이니까, 여기가 북쪽이고,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북쪽이니까, 동북방위를, 축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축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산세가 만약에 동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 이름을 간인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간인용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 돼 있어야 이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실 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요걸 가지고 도시풍수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팔운에 속한다 그랬죠, 지금이. 요게 이제 운기가 20년마다 돌아가요. 예, 20년마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운기가.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그 지구의 운기는요, 우리나라 운기, 개인의 운기가 아니에요. 지구의 운기는 그 8운기로 바뀌었어요. 8운기로 바뀌고, 그전에는 그럼 무슨 운기였어요? 2004년 이전에는 7운기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20년간이니까 2004년부터 2013년까지가 이 8운의 시대. 팔자 어디 있어요? 여기 동북간에 있죠. 이렇게 동북간에 있으니까 이제 간인의 시대다. 예? 간인의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동북이죠. 자, 이제 지구상의 현상을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지구의 좌표로 놨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쳤을 때 우리나라는 동북방에 위치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인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동북쪽이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동북아시아, 그렇죠? 한국, 일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인방 민족이라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8운기가 간인의 시대예요. 요즘 저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문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프랑스 가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가수들이 요즘 막 난리가 났죠? 보니까 무슨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어? 난리가 났던데.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가 막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K탑 인기짱, SM, 예. 예. 뭐 그런 사람들. 음악도 묘하죠. 내가 들었을 때는 음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묘상한데, 예, 그쪽 애들은 아주 열광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한류 열풍 이런 것들이 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 말이죠. 2004년부터 지구의 운기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동북으로 왔다는 거예요. 동북의 시대로.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2004년 이후로부터 이제 밝아지는데, 2004년에서 중간을 딱 나누면 어디에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두드러지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8운기이기 때문에. 자, 절반이면 얼마죠? 잘못 썼네요. 10이 아니고 23년까지죠. 14년부터가 절반이죠. 20년간이니까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절반이 조금 못 왔죠. 8운기 들어오고 10년이 좀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이 만약에 지나면, 그 전에 지구가 안 망하고 있으면, 자, 우리나라가 세계를 압도해가는, 이끌어가는 나라로 부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2023년까지. 한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근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제 9운기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패망이에요, 패망. 네. 그렇죠. 완전 남쪽 운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가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5운기, 4운기, 9운기, 2운기에 아주 커덜랍니다. 커덜라. 예? 근데 이제 거덜이 덜 날라면 사실은 수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수도 이전 안 하면 거덜납니다. 반갑습니다, 칠성봉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8운기에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성기를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7운기 때는 이게 서쪽의 시대죠. 서쪽의 시대잖아요. 어디요? 미국. 아니, 전쟁을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세계 예목이 한반도로 몰리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기운 자체가. 네. 모르긴 몰라도 2012년에요. 북한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막연한 예측일 뿐이고, 어쨌거나 이제 그 세계의 헤게모니를 대한민국이 지고 가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 했어요? 2013년, 12년, 13년까지는 몸풀기란 말이에요. 몸풀기. 예. 몸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로 14년, 15년 가면서 이제 막강하게 부상을 하죠. 7운기 때면 언제예요? 84년도부터, 아이고, 안 보이네. 8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03년도까지는 누구의 시대였어요? 미국의 시대였잖아요. 미국, 유럽, 서방의 시대였죠. 그렇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와요? 중국, 한국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까부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중국보다 잘 살았던 세월이요.